어쨌든 저는 지금 보수가 무너진 이유는 좌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너무 검증 없이 받아줬다. 그거 봐야죠. 그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잡아야 돼요. 우리가 개념을 잡고 어떤 게 보수인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재건의 시발점이에요. 우리가 보수를 재건하겠다 하면은 보수의 생각이 뭐고 보수의 사상이 뭔지를 다시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화 시켜야 돼요. 세계의 보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수를 다시 세울 것인가, 우리의 보수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보수인지도 모르는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부산에서 저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저쪽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는 이재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몽령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윤석열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개딸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가 저쪽에서 넘어와서 그렇다니까요.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때는 반공이라는 게 우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근데 지금 2000년대, 2010년, 2020년에는 북한이라는 것이, 반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90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힘을 못 쓰기 시작했죠. 이재명의 혐오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수가 대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이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사회주의를 너무 나이브하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유럽이 만약에 소련이 계속 있었고 동북권이 계속 공산화가 되어 있었으면 자기네들의 그 자유주의를 좀 더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경각심을 갖고 대했을 거고. 근데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가 없어지니까 그냥 사회주의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은 물어봐야 돼요. 윤석열 2년 6개월이 행복했니?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이 다시 됐을 때 우리가 뭘 바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의료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재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게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회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다시 농업국가로 가는 길을 가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양국관리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반동이 되었냐면요. 그 운동권들이 6.29를 통해 가지고 정치권으로는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상은 농활하던 사상입니다. 농활 가서 농민들하고 막걸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모내기 하고 추수하고 그랬던 대학 농활의 그 마인드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을 가지고 선전선동하던 그 마인드로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첨단 기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인재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무산되는 걸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의 한계는 드러났다 생각이 들어요. SK가 지금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큰 축 하나는 무너진 거죠. 삼성이란 큰 축은 하나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자동차 하나 남았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는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노동자 사상의 사회주의를 퍼뜨린 게 누구냐? 김문수라니까요. 근데 정광훈하고 붙어 먹었다고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보수 사람들은 뭐가 썩었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보수가 승리하겠습니까? 저는 김문수를 반공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설픈 사람들이지. 지금 반공을 얘기해. 그 사람이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캐물어야 돼요.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큰데요. 김문수가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지율이 오르는지는. 그런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감내해야 되냐면요. 노동자 세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감내를 해야 된다고요. 그 감내를 자신이 있으면 김문수를 뽑으라고요. 이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상을 갖고 사람들을 쳐다봐야 돼요. 노동자들을 저 사회주의자들한테 갖다 바친 게 김문수라고요. 그러니까 5인 이하 영업장 다 망했다니까. 사회통제도구가 법인데
저도 이제 좀 늦게 깨달은 거지. 이제 입법에 관한 권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모두 알았잖아요.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입법권도 찾아와야 됩니다. 입법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인재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진짜로. 국회의원 300명을 어떻게 다 만들 것이며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비서관에다가 보좌관에다가 인턴까지 한 7, 8명씩 된다 하더라고. 거기 어떤 인재로 다 채울 거냐고요. 그거 채울 수 있는 역량들은 되냐고. 실무를 해봤냐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대통령 1명, 국회의원 300명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실무 능력을 지닌 몇천 명, 몇만 명을 어떻게 생산해낼까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은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저렇게 피켓 들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조용히 일을 갈고 와싱 상담하면서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후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채널에 오시는 보수분들은 그래도 희생정신이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선을 해도 생계가 위태한 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에 일궈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하려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낙선을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낙선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치 활동을 안 했다라는 증거인데 내가 밥 먹고 살면서 어떻게 정치 활동까지 하느냐인데요. 그거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은 되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일대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구글 미술 사용하든 뭘 하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다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을 키우면 돼요. 지금 그런 시각들을 못 키우니까 문제잖아요. 길게 보는 장기적으로 보는 멀리 떨어져서 하늘 읽는 그런 게 안 돼요. 우리가 축구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축구를 해도 시야가 이렇게 좁은 사람들은요. 드리블만 합니다. 드리블만. 11명이 뛰는데 혼자 공 몰다가 다 뺏기고 지쳐요. 같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지친다고. 그래서 구기 종목을 해봐야 돼요.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이 구기 종목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자기 실력을 어떻게 팀워크로 가져가는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역할과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저렇게 떼거지로 가가지고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 무효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정말 멍청한 거 아닙니까? 드리블만 하는 거예요. 축구에서 열심히 드리블만 합니다. 드리블만 열심히 해가지고 11명 제껴가지고 넣을 수 있는 메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메시 같은 사람들만 찾는 거예요. 메시 같은 메시아만 찾는 거지. 축구에서도. 어떻게 11명이 뛰는 데서 한 사람이 다 제껴가지고 슛 쏴가지고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도 떼거지 축구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히딩크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전술이라는 걸 배웠지. 나는 그런 돈은 써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훌륭한 리더를 가지고 와서 한번 우리나라의 축구가 변할 수 있으면 그런 돈은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축구협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어느 협회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 그게 문제예요. 어떤 조직도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갈 생각 없고 빨리 성장해서 빨리 크고 빨리 뭔가를 하고 빨리 성과를 바라고 그 성과를 어떻게 하면 나눠 먹어서 내 거로 만드냐. 여기에 다 지금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